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20대 취업준비생 김모 씨에게 이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전화가 종료된과 동시에 전국에 부대가 바로 내려지고요. 신병이 확보된과 동시에 구속이시고요. 자, 바로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입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김 씨의 돈 420만 원을 가로채 갔고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안타까운 사연을 올려서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 이 가짜 김민수 검사 드디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잡고 나니까 40대 무직자였어요. 아하. 이분이 사실 이제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게 된 것도 2019년 4월에 존이 직업이 없다 보니까 직업을 찾아서 콜센터를 찾는다고 해서 간 게 중국이에요. 중국에 가서 콜센터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콜센터 일하면서 가장 말단에 있었던 콜센터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게 됐고 지금 아주 이 젊은 청년, 전북 순천에 살고 있던 이 청년을 이렇게 지금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400여만 원을 갈취를 하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너무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네. 살인이에요. 네. 이런 나쁜 짓을. 그러니까 2020년 2월까지 이 조직 전체를 잡아보니까 전체로 약 한 100억 원 정도의 상당의 갈취가 이루어졌던 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국내에 순진한 사람들 정말 선한 사람들 이 사람들 네.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조직이 일당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 이른바 가짜 김민수 검사가 속해 있었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 밝혀진 내용을 몇 가지 짚어보면요. 전북 지역 폭력배가 중심이 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8월에 중국 칭다오로 건너갔는데요. 자, 지난해 말까지 수저우, 하얼빈 등 중국 현지 8개 도시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요.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뜯어갔습니다. 자, 해당 조직원들 국내 피해자들에게 빼돌린 돈으로 중국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예, 지금 보니까는 뭐 특급 호텔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호화 생활을 했다. 지금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피해자들은 목숨 같은 돈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2015년부터 보이스피싱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피해액 100억이면은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들키고 한 거예요. 보통 중국에 저런 조직들이 꽤 있는데 한국에서 모집책들이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뭐 팀장 있고 전화 인출책 있고 뭐 전화 담당 이렇게 있어요. 가면은 그 근처에다가 오피스텔 같은데 거처를 마련을 해주고 한 일주일, 2주 교육을 시킨 다음에 투입을 하는데 이게 잘 걸리고 또 성공을 하는 예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하면은 이 한국말이 약간 서툰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사람들이 잘 안 속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국적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자들이 쉽게 믿고 걸려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해당 이 범죄 조직은요 중국 현지에 콜센터를 차려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원래 해외에서 국제 전화를 걸면요 070 또는 뭐 0001 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걸었던 보이스피싱 전화는 국내 번호인 010으로 번호가 핸드폰에 떴다는 겁니다. 그 이유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한 광안리 오피스텔입니다. 이 경찰이 들어선 방 안에는 낯선 장비가 놓여 있는데요. 이 장비는 중국에서 건 전화를 010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 중계기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국내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왔고 피해자들은 이 번호 때문에 한 번 더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기관이 그 원룸에 들이닥쳤을 때 감시 카메라 그 상황을 보고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전원을 꺼버리는 방법으로 이제 범행을 이제 용이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해당 조직은 이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서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는 동안 이 순진한 우리 취업 준비생은 이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 피해자 가족은요,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을 하니까 김민수 검사를 잡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라고 잡게 되어서 아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피의자들이 공판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도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엄벌 최고의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어요.